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책 제5단원의 10번째 소단원 깃발과 생명의 설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7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깃발과 생명의 설을 쓴 시인은 유치환 시인인데요. 이 유치환 시인은 생명파 시인, 자, 서정주와 유치환은 생명파 시인인데요. 그 생명파라는 게 뭐냐면 인간 근원에 대한 탐구를 하는 그런 시적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시인 깃발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깃발이니까요. 시적 개상은 깃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이 시를 이해하는 데는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바로 깃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깃발인데요.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법이죠. 아우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끌벅적한 것을 의미하는데 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소리 없는 아우성. 자, 이것은 공감각적 심상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우성 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네모칸 친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깃발의 비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모칸 치는 것들 깃발의 비유적 표현이다. 자, 깃발이 왜 소리 없이 아우성을 치냐면요. 깃발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깃발이 이렇게 서 있으면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는 거죠. 바람에 펄럭이는 겁니다. 그 펄럭이는 모습을 소리 없이 아우성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해원이라고 이야기했네요. 해원은 깃발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상세계. 플러스가 되겠죠. 이상세계, 유토피아. 자,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뭐가요? 깃발이요. 네모칸 쳤어요. 손수건. 노스텔지어라고 이야기하는 향수, 그리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자, 순정은 순정 또 나오죠. 네모칸.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낀다. 깃발이 순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이념의 표대 끝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념의 표대 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념의 표대라는 건데요. 이념의 표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념의 표대는요, 그 깃발이 해원을 추구하지만 표대 끝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떠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의 표대라는 것은 사실 원관념은요, 뭐를 이야기하는 건 깃대를 이야기하는 깃대. 깃대를 이야기하는 이 깃대는 결국은 깃발의 숙명적 한계라는 거죠. 한계로밖에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푸른 해원을 동경하고 추구하기는 하지만 결국엔 표대 끝에 매달려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상향을 꿈꾸지만 도달할 수 없는 숙명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애수는 그렇기 때문에 슬픈 마음이에요. 슬픈 마음, 애수는 깃발이죠.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자,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그러니까 슬픔이 백로처럼 날개를 쭉 편다 했어요. 슬픔이 뭐 한다라는 소리예요? 쭉 뭐 한다? 번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죠. 푸른 해원과 백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대비? 색채 대비. 푸른색과 흰색, 백로니까요.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날개를 펴다. 결국 애수라는 건 뭐냐면 이상 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는 슬픔. 아, 누구던가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아 라는 표현이 쓰였네. 영탄법이죠. 일단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줄한 그는, 자,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다라 그랬어요. 뭐가? 깃발이. 왜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상세계를 추구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운명의 한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 공중에 탈출한 그는, 이 그는 누가 되겠어요? 창조주가 되겠죠. 절대자. 자,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에 쓰인 표현 방법은 뭡니까? 도치법이죠. 문장의 어순이 바뀌었죠. 이렇게 슬프고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탈출한 그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도치법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깃발은 뭐야?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이상향을 추구하지만 이 푸른 해원을 추구를 해요. 깃발이 푸른 해원을 추구하지만 이 깃대에 매달려서 떠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깃발은 뭐가 된다?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상향을 추구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인간 근원적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주제를 살펴보시면 1.3행에서는 이상향을 동경하는 깃발의 역동성, 4에서 6행 깃발의 순수한 열정과 애수, 그리고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좌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깃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생명에서로 가보도록 하죠. 생명에서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어떤 회의? 여기서 말하는 회의라는 게 뭡니까? 궁금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 뭐 이렇게 우리 밑에는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의문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문? 삶의 본질에 대한 의문입니다. 대한 의문. 그 삶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그거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고, 삶의 애증, 그러니까 살면서 느끼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겠죠? 이 감정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라고 그랬죠. 지규법 차원에 병든 나무라는 건 생명력이 약화되면, 지금 나란 존재에 대한, 그리고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하면 나는 어디로 간다?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아라비아의 사막을 왜 설정했냐? 이것은 극한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이 극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삶의 본질을 깨닫는 공간으로서의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깨닫는 공간.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라 그러면서 첫 번째 연에서는 생명의 삶과 본질에 대한 의심을 품었어요. 자, 2연 가볼게요. 거기는 아라비아 사막은
백일이 불사신같이 자결하고. 백일 아주 뜨거운 태양이죠.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불사신같이 자결하고 이글이글 타오른다 이 소리죠. 일체가 모든 것이 모래 속에서 사멸한 사라진 영과 모호한 세월의 허적 허무와 정막 속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이슬람의 신이죠. 절대자가 되는 절대자. 이 절대자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이러면서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극한적 공간인 사막에 와서 생명의 본질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기어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홀로 서 있다 이 소리죠.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거냐? 홀로 극한적 상황과 맞서는 화자의 의지적 모습, 극한적 상황 속에서 화자는 맞서겠다 이 소리죠. 왜? 삶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될 테니, 여기서 운명처럼 반드시 나, 여기서 나오는 나는요 본질적 자입니다. 본질적 자아와 대면하게 될 테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여기서의 나, 여기서의 나는 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나의 생명이란 본질적 이상적 가치,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원시의 본연한 자태, 이거 생명파 시인이라 그랬죠? 화자가 추구하는 생명력이요. 원시의 본연의 자태는 화자가 추구하는 생명력을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여기서의 나는 그렇게 채우지 못한 나라면 현실적인 자아죠. 어느 사구에 모래 언덕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회한 없이 백골을 쪼이겠다. 그만큼 나는 뭐하겠다?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하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찾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화자의 의지. 그래서 생명의 본질을 찾으려는 비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생명에서 그 생명, 본질, 그리고 이상적 가치, 이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 생명의 본질을 찾기 위해 투쟁하는 시적 화자의 열렬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편의 시를 다 배웠는데요.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개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부터 정리해 보죠. 갈래는요,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고요. 성격은 의지적, 상징적. 주제는 이상에 대한 동경과 좌절. 특징은 비유를 통해 깃발의 다양한 보조관념을 제시했다라는 거. 아우성, 손수건, 소리 없는 아우성, 손수건, 순정, 애수 뭐 이런 것들, 그 도다,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깃발의 보조관념이다. 그리고 깃발의 역동성과 색채 대비를 통해 선명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요. 그리고 생명에서는요, 글의 종류가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고, 성격은 의지적, 상징적, 남성적. 주제는 생명의 본질 탐구를 위한 비장한 결의. 특징은 떠남, 아라비아 사막으로요. 수련, 그 백일이 떠 있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뭐 합니까? 수련하는 거죠.
궁구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성취의 구조를 통해 생명의식 성취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생경 한자음이 관념어의 사용과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어조로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특징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어의 의미 이제 깃발에서 볼까요? 시어의 비유적 의미 깃발을 아우성, 손수건, 순정, 애수, 마음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우성, 손수건, 순정은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지향, 애수와 마음은 이상향에 도달하지 못하는 슬픔과 좌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징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역설법 중요하죠. 역설법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라는 역설법 은유법, 영탄법, 도치법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성상의 특징은요. 1년에서는 출발한다. 현실적인 공간의 삶의 회의와 애증을 갖고서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출발해서 그 시련의 공간으로서 영겁의 협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랬고요. 그 대결 성취라는 3년에서는 본질적 공간, 생명의 본질을 자각하는 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어의 상징적 의미 아라비아 사막, 본질을 깨닫는 공간, 알라의 신, 아라비아 사막에 존재할 수 있는 절대자,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대신하는 존재다. 1년과 3년의 마지막 행에 나는 현실 속에서 생명의 본질을 잃어버린 현실적 자아고요. 3, 4행에 나는 극한적 고통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본질적 자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두 편의 시를 배웠습니다. 배운 부분 생명파 시, 유치완 대표 시인이죠. 유치완의 깃발과 생명에서 오늘 배운 부분을 정리하시면서 오마이노트로 마무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